곳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 주요 소식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 에너지 부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부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아쉽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기념일로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너지 부분으로 넘어가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전개량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수준이고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제 분석 방송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에너지 부분 발전은 분명 긍정적인 내용이 맞으며 지금 에너지 매출과 3년 뒤 에너지 매출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에너지 매출을 가지고 마치 에너지 매출이 전기차를 금방 따라잡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와 관련된 기대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그리고 AI 쪽 비즈니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FSD가 진보하게 된다면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이 함께 나오며 이 두 가지 모델 모두의 판매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년 안에 이런 저가형 모델 출시, FSD 진보, 그리고 로보택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10에서 15%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가 다른 부분을 압도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에너지 부분도 잘 성장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다른 비즈니스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에너지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2분기 9.4GW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이 수준 같은 경우 2022년 1년 동안 설치한 에너지 저장 장치보다 많은 수준이며 2023년 15GW시와도 아주 유사한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경영진의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1분기 어닝콜을 통해서 일론이 밝혔던 내용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 메가팩 설치가 여전히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저장 장치 설치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자동차 비즈니스 부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점, 그리고 다가오는 몇 분기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테슬라 CFO의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024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같은 경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7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거의 15GW시라는 엄청난 양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최소한 75% 성장이니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타이밍이죠. 벌써 1분기 어닝콜에서 이 내용을 모두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큰 신뢰도를 주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밝혀진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한 가지가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변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가이던스를 제공해줬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이 내용마저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차세대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론이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새로운 모델들 복수입니다. 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모델들의 출시를 원래 예정이었던 2025년 상반기보다 더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모델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모델들을 보게 되면 저가형 모델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모델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가지, 로이터에서 취소한다고 했던 저가형 모델 2 그리고 로보택시는 기본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1분기 어닝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생산 시간을 앞당기며 리스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산 공정을 활용해서 신규 모델을 빨리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보다 더 앞당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일론의 약속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일론이 말을 했던 내용을 긴 관점에서 보면은 성취되지 않은 게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만에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게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이 여기서 약속한 내용은 제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다양한 모델들을 처음부터 새롭게 제조하며 심지어 사이버 트럭이라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모델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공장 라인을 활용해서 신규 모델을 만드는 제조와 관련된 약속은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론이 만든 약속 중에서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 딜레이가 되는 약속들의 성격을 보면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새로운 기술로 진입할 때 나타났었습니다. 주로 AI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았죠.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은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이 제조와 관련된 약속은 테슬라가 벌써 아주 전문성을 많이 갖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2025년 상반기 신규 모델들의 출시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역시 과거를 돌이켜보며 평가해보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는 몇 배씩 뛰게 됩니다. 모델 S 같은 경우도 10배의 점프를 보여주었고 또 모델 3와 모델 Y가 나오면서 또 10배의 점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크게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나왔다, 없던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고 모델 3와 모델 Y를 통해서 이전에 고가 전기차 모델만 있다가 조금 더 여전히 럭셔리카이지만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는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0배가 뛰게 되는데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모델 3와 모델 Y가 나왔을 때의 파급력보다 더 적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동차 시장의 분포를 보게 되면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차량 가격이 25,000불 이하인 시장에 존재합니다. 생산 능력만 갖추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모델 3와 모델 Y를 합친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벌써 일론은 다 밝힌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가 결국 문제인 것인데 이번 에너지 부분을 통해서 일론과 테슬라 경영진이 밝히는 내용들의 신뢰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기 주가가 아닌 본질의 중요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론이 만들고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본다면 객관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대표적인 예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이기도 합니다. 스타링크 존재 자체도 놀랍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조그만한 DC 하나만 있으면은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혁신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폰으로 스타링크를 통해서 미국에서라면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망이 제공되지 않는 그 어떤 오지라도 휴대폰에 특수 장치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냥 스타링크를 통해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 역시 미래에는 전 세계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이 상품과 서비스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론의 모든 기업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 테슬라에서 역시 이런 엄청난 제품을 위해서 그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이제 텍사스가 미국의 새로운 제조 본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이런 슈퍼컴퓨터 트레이닝 센터가 포함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역시 새로운 소식이 아니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신규 제품들, 서비스들, 그리고 FSD의 발전, 그 본질을 본다면은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크게 요동치는 단기 주가를 바탕으로 평가하면은 정말 뛰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평가하는 순간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오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순식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어떤 평가가 내려질 때 그 앞뒤 순서가 맞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질이 뛰어나서 주가가 뒤늦게 오르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없던 본질이 생기는 건지 이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옵티머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쇼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 게이츠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자율주행, 옵티머스 역시 본질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인 상황이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벌써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게 아니라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안전한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만 보게 된다면 엔투엔드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새로운 기술로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불확실성이 있는 영역은 맞지만 지금껏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었던 혁신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결국은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다음은 자동차 산업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주요 OEM 중에 전기차 전환과 관련해서 가장 깨어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포드 CEO 짐 팔리시, 이런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계절성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월별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패턴은 아주 명확하죠. 1월부터 12월까지 우상향하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우상향하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고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 우상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역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이는 비단 포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그리고 테슬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3, 4분기가 이전 분기보다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루머 단계인데 기가 상하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크리스 정님께서 기가 상하이에서 3분기 생산량을 26만 대로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 혹은 루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게 되면은 제조업체에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은 공장 확장 혹은 생산 확장입니다. 사실 공장 확장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데 공장을 확장하게 된다면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부분을 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2, 3년 뒤에 이런 공장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했던 계획을 실천하는 기업은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 혹은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과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공장 확장 다음으로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이 생산 확장입니다. 한 분기에 26만 대가 어느 정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보게 되면 한 달에 약 8만 6천 대의 생산이 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기가 상하이에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생산할 때는 9만 대까지도 생산을 하였고 8만 3천 대, 8만 5천 대 정도를 생산하다가 2021년 상반기에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소식이 벌써 확인이 되었고 실제 생산량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는 것 자체가 실제 산업 전반에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걸 테슬라 측에서 확인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하였는데 다시 한 번 더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량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봤던 계절성과도 연결이 되며 현재 중국에서 전반적인 전기차 제조사들의 판매량 증가와도 또 같은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 루머가 사실이 되게 된다면 다시 작년 말에 보여주었던 거의 피크 생산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며 분기별 생산량으로 봤을 때도 분기 26만 대 생산은 과거 기가 상하이에서 보여주었던 최고 수준 혹은 맥스 캐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테슬라가 다가오는 3, 4분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홀마스카달로그 씨께서 FSD 12.4.2 주행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주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이 12.4.2와 관련된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2.4.2가 운전을 잘할 때는 정말 잘하지만 아주 천천히 운전할 때도 많으며 노란 불마다 정지해 버리고 또 자율주행을 공격적인 모드로 설정을 해도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있지만 조심스러워도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비판을 한 것이죠.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신 분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AI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제임스 씨께 드린 질문인데, 테슬라가 사용하는 엔투엔드 인공지능 FSD 장단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모델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 수준의 자연스러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투엔드라는 말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모듈화 시켜서 활용을 합니다. 각 모듈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물 인식하는 AI 모듈이 있고 계획하는 모듈이 있고, 또 이걸 계획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로 나눠서 상황에 맞는 AI 모듈을 활용해서 그 AI 모듈이 합쳐져서 전체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엔투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듈화 시킨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큰 모델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단점이 블랙박스가 커지고, 이 블랙박스가 커짐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과 함께, 이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나아진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그 나아진 성능을 모듈 그대로 그 다음 버전에 들고 가면 되지만, 엔투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모듈 수준으로 성능을 보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투엔드로 바뀌면 완전한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전 버전의 좋은 기능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제임스 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씨가 완벽한 답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 엔투엔드 AI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길을 현재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항상 개척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이 엔투엔드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12.4에 대한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임스 씨께서도 평가하셨습니다. 이 AI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남겼던 발언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보면 아쉬운 점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남겼던 글을 보게 되면 12.4를 통해서 5배에서 10배의 운전자 개입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늦은 6월 12.5 버전이 나올 것이다, 또 여기에는 다시 한 번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12.4.2 버전이 배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분명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뤄진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5와 12.6 이 모두가 마치 버전 14나 15와 같은 수준의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이다. 또 동시에 1년 동안 운전해야지 한 번의 운전자 개입이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6월 5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분명 이 내용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엔투엔드 모델로 넘어가면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일부 확인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문제를 일론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왔다라는 점이고, 또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스피커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AI와 함께 FSD와 관련된 발언도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쉽지 않은 길을 가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그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게 일론 머스크이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스페이스X 로켓 발사에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2024년 상반기 벌써 67번의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10번 이상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2-3번씩 계속해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혁신에 특화되어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 FSD, 엔투엔드와 관련된 내용도 일론이 과거에 밝혔던 엔투엔드 FSD의 비전 역시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은 현재 테슬라 주가와 이런 AI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기차 사업 부분만으로도 성장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고, 이 전기차 부분에서 평균 판매가 하락 없이 인도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EPS에 훨씬 더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드웨어 부분만으로도 테슬라의 주가는 300 내외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며, 일론이 말하고 있는 FSD, 인공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 역시 현실화되게 된다면 앞서 본 이 차트처럼 단순하게 몇십 %가 아닌 10배 수준의 주가 변화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해